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서 1절과 4절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김상원 향우님, 네. 애국가 좀 도와주십시오. 애국가 대창.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병력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소에 존경하는 양재원 회장님을 모시고 내외빈 및 강사 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셨습니다. 자,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원입니다. 오늘이 사실 2년 중에 가장 덥다는 대선입니다. 어제 정말 20년 속세의 오늘도 우리 시도민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오늘도 특히 강사이신 집안의 박사님
문영규 시장님 참석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고문님 역시 참석하셨고요. 근원호 특임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대환 금융 고문님 참석하셨고요. 지만은 오늘 강사이신 지만은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게스트로 충북 도민회장 김정구 회장님 참석하셨고요. 김의재 전 국회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한경식 회장 아직 안 왔죠? 김덕희 자문위원장님 참석하셨고요. 김명주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욱 상임부회장 참석하셨고요. 박동식 상임부회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박동식 회장 아까 여기가. 그 다음에 백인수 여성회장 전 상임부회장 참석하셨습니다. 이구목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고요. 서재대副부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박성환 경주 상회장님 참석하셨고요. 배민석 김천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경수 안동회장님 참석하셨고요. 최상식 영천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윤환 훈경회장님 참석하셨고요. 송파구 협의회장 심정식 심정환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노명호 상임이사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상현 서울본부장님 참석하셨고요. 박수관 대구 서울본부장님 참석했습니다. 병산 이석진 서울사무소장 참석하셨습니다. 장명곤 특별보좌역도 참석했습니다. 도민의 김한혜 사무총장 참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임찬식 장로님 참석하셨고요. 김원달 장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외에 저도 오늘은 좀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 저한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멋지게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 도면에서 소개 말씀드리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 사실 6.3 대선이 끝난 지가 이제 50일 오늘도 50일째인가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고 그리고 나라의 키를 잡고 그 특유의 변화무쌍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거기 나라도 손 뺏고 있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다수의 투표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합니다. 내가 지지를 했든 하지 않았든 국민총화라는 이름으로 대다수가 하는 데 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반면에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언론도 보장돼야 하는 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입니다. 맞습니까? 이 나라의 마지막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들어누워버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 지만은 박사께서는 그동안 장구한 세월을 자기 전공을 섬겨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여러분들께서 지만은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맞죠? 예. 지만은 박사님을 인정해 보시고 두 분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나라 사람과 우리 시도민의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신 양재원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신 규모의 향후회를 이끌고 계신 현재 총장님 말씀을 드리고 저를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신 높으신 안목에 대해서 새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꼭 들으셔야 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를 참 잘 부르셨습니다. 저 말고는 이런 말씀을 드릴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귀에 잘 들립니까? 저 귀에 잘 들립니까? 지금의 형국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느냐? 민주주의가 공산주의한테 패한 현상이다. 맞습니까?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를 누르고 공산주의가 이 나라의 어른 노릇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한테 어떻게 먹혔느냐? 우리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이 전부 우익 진영이에요. 그럼 우익 진영은 과연 민주주의를 지켰느냐? 그게 우익이에요.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빼앗긴 거잖아요. 그 왜 지키지 못했느냐? 좌익은요. 여러분들 야체이카라고 아십니까? 야체이카. 소련 말인데 이 세포 조직을 야체이카라고 해요. 그 황장엽 비서가 저를 여러 번 독대를 했어요. 독대를 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지선생, 우리 지선생이 여행소를 보고 다녀도 조직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보니 이게 공산주의는 국가 돈을 가지고 어디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 사고가 난 유족들을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어 국가 돈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역할을 자기들이 하니까 모든 그 유족들이 피해를 당한 유족들이 전부 좌익이죠.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이제 통과된다고 그러면 법이 이만큼 이제 쌓였는데 그 중에 언론에 이슈가 되는 것 위에만 한 그때 얹어가지고 그것을 카프라치 삼아가지고 다른 법들을 전부 무더기로 통과시켜. 그럼 그 다른 법들 속에 전부 그 법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해. 그 인력이 전부 준 공무원으로 돼가지고 정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사람들은 정부의 좌익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전부 좌익을 되는 거예요. 오늘날 좌익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60%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조직의 힘 때문에. 그러면 우리 무익은 조직이 있느냐? 조직이 없어요. 전부 콩가루예요. 그러니까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북한에 인민들이 똘똘 뭉쳐요. 그 똘똘 뭉치는 그 힘, 세멘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미국에 대한 증오심이에요. 그 증오심이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에게는 누구에 대한 증오심이 있나요? 또 우리에게는 공동으로 같이 동감하는 가치가 있나요? 우리 모두가 동감하는 가치가 있나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작년부터 일본의 최고권인 일만행의 초상으로 올라 있는 사람이 시부사와 에이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냐? 1835년에 출생한 사람. 왜 그 사람이 훌륭하냐? 일본식 자본주의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일본식 자본주의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뭐냐? 기업이 자본주의의 핵이에요. 모든 기업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윤 극대화예요. 이윤 극대화니까 이윤을 많이 내면은 누가 가져갑니까? 오너가 가져가요. 회장이 가져가요. 오너가 가져가요. 그러면 사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돈 벌려주려고 내가 열심히 일하느냐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노조가 행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부사와 에이지는 어떻게 했느냐? 1835년에 났는데 이 사람이 일본 기업인들에게 강론하기를 모든 기업인은 한 손에는 공자의 보동료를 갖고 한 손에 주판을 가져라. 주판은 오로지 공자의 보동료를 아래서만 두어라. 이게 일본식 민주주의예요. 이 사람이 기업을 일본에서 500개나 만들었는데 그 중에 자기 이름으로 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 공익을 주는 그 사회 기업을 600개를 만드는데 그 중에 자기 이름으로 된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 조선은행을 만들고 철도를 그 사람이 놨어요. 광산을 그 사람이 만들고. 요새 신문의 일부 신문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한국 조선은 피를 빨아먹은 사람이다, 수탈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조선에 수탈당할 재산이 있었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조 이성계가 왕이 됐어요. 고려 왕한테 쿠데타를 해가지고 이조를 세운 거예요. 그 이조가 518년 동안 27명의 이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왕노릇을 했어요. 518년 동안. 그 518년 동안에 대차 대조표를 한번 따져보자. 그 대차 대조표 중에 한 항목이 서울거리를 한번 보자. 서울거리. 2층 집이 없어. 전부 초가집이고. 을지로 종로가 없어. 전부 길 꼬불꼬불 초가집 사이사이로만 길이었고. 거리는 가축과 사람의 인분, 오물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골라다녔고
여성들은 유방을 내놓고 다녔고 맨발로 다녔고 또 거기다가 우물을 해놓으면 우물에 온갖 악취가 진동하고 그걸 마시면 전염병에 걸리고 그게 518년 동안 이 시성을 가진 27명의 왕이 이렇게 놓은 업적이라고요. 그러면은 36년일째 36년을 또 다시 이 시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맡겼다고 하면은 518년 동안에 등지해 놓은 것이 그건데 그 모양인데 36년 동안에 얼마나 더 만들어 놨겠어요. 수탈할 게 뭐가 있냐고. 근데 일본이 이제 갔어요. 망하고. 일본이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 한반도에 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산이 뭐 수풍발전소니 합교니 무슨 뭐 화신백화점, 신신백화점 그다음에 조선은행이니 뭐 이런 거 전부 해보니까 북한에는 29억 달러 원칙을 자산을 만들어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전부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데에서 그것을 언덕으로 해서 성장한 거예요. 근데 23억 달러? 23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었느냐. 1948년 이승만 박사님께서 건국을 하셔서 재산을 전부 정리를 해보니까 한국 재산은 4억 5천, 논밭을 전부 합치니까 4억 5천. 근데 일본이 23억 달러. 80% 이상이 일본이 남겨놓고 간 자산인 거예요. 그 자산이 없었으면 한강의 기적이고 뭐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본에 대한 지식은 전부 거꾸로요. 여러분들 대구, 구미공단, 대구공단, 인천공단, 창원공단 누가 세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럼 어떻게 세웠느냐?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남도구 선생님께서 그때 장관을 하고 총리를 하고 쉬고 그랬는데도 제가 미국에서 배워온 이론을 그분도 놀래요. 그럼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 한강의 기적이 이게 일어났느냐. 딱 한 가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이 뜬금없이 공대를 많이 만들어요. 공과대학. 공과대학을 만들었는데 서독에서는 해마다 기능 올림픽 대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공고 출신들을 내보내니까 1등, 2등, 3등을 다 한국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신문에 한국은 기능공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 대한민국 하면 기능공의 나라가.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고 대사들을 보내고 해가지고 한국에 아주 유능하고 값싸고 양순한 기능공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와서 공단을 좀 세워주시오. 그래가지고 공단을 그렇게 여러 군데 구미공단에서부터 여러 군데 냈던 거예요. 근데 그 공단에 와서 공장을 그 공단으로 옮긴 기업의 80%가 일본 기업. 일본 기업이 없으면 또 일본이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고 저 아프리카 신앙봉 정도에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일본의 소재와 일본의 부품과 이런 걸 갖다가 한국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미국의 시장을 열어줘서
미국이 우리 한국군이 월남전에 참전하니까 미국이 그 혜택을 주느라고 시장을 열어줬다고. 바이코리아, 한국과 사람. 이렇게 해서 일본의 소재와 부품이 없으면 우리는 조립을 못해. 우린 조립국가야. 그래서 일본에서 부품과 소재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기능공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조립을 해가지고 미국에 갖다 팔았어.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정제라고 하면 왜 우리가 미국을 갈 때 옛날에 미국 올 때 하와이에 일단 들렸다가 하와이에서 한참 가서 비행기를 바꿔 타잖아요. 그 트랜지션을.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를 그런 걸러가는, 경유해가는 트랜짓 이코노미라고. 트랜짓 이코노미. 통과 경제, 통과 경제. 여기 통과 여객, 통과 경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그 전에 그 대통령으로 1981년에 정식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1월달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 또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 1월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전 대통령이에요. 그 전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한테 가서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 각하. 제가 여기 각하를 뵙고자 하는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하의 당선을 축하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을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럼 한국은 맨날 미국한테 뭐 달라고 이거 손만 벌렸는데 이거 무슨 소린가 하고선 따라갔던 장관들도 희한하게 생각하고 미국 장관들도 희한하게 생각하고 도대체 뭘 도저히 이거 엉뚱한 사람이냐, 이거 또라이 아니야. 한국의 장관 따라간 사람들은 조마조마해가지고 전 대통령이 무슨 일을 저질렀까 조마조마했어요. 그 전 대통령이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각하, 죄송하지만은 캘리포니아의 연간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는데 미국 장관 치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국 쇠몬 치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800억 달러입니다. 800억 달러. 그럼 대한민국의 GNP는 각하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몰라. 600억 달러입니다. 모두가 놀래. 어떻게 한강의 기죽을 이룩했다고 또 세계의 경제 성장에 모범생으로 부각되어 있는 한국의 경제가 그 정도로 작느냐. 캘리포니아 800억 달러보다도 더 좋은 놈이야. 놀래나. 각하 일본의 GNP는 얼마입니까? 한국 GNP의 20배입니다. 근데 일본은 방위비를, 국방비를 0.09%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600억 달러에서 6%를 끄집어내서 방위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IMF 직전에 서 있습니다. 그때 진짜 IMF 직전에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그 왜 IMF 직전에 있었느냐 하는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 좀 기니까. 하여간 직전에 있었어요. 각하,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습니다. 달러가 필요합니다. 미국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일본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일본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탱크도 사고 비행기도 사서 그 국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선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데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면 되겠느냐. 각하, 그거는 두 정상이 만나서 실무적으로 해결할 일입니다.
그러고 왔어. 와가지고 일본에 그때 스즈키 내각한테 100억 달러를 비를 일본에 청구한 거예요. 아니 1965년에 15년 동안 밀당을 해가면서 일본하고 협상을 해서 겨우 얻어낸 것이 무상 3억 달러에 유상 2억 달러에 그 다음에 기업과 기업 간에 서로 쓰는 돈이 3억 달러에서 뭐 8억 달러에 불과한데 그게 1965년인데 1981년에 100억 달러를 내라고 그러니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스즈키 내각에 이거 동물행위 하나가 더 있는 거 아니야? 10억 달러 아니야? 10억 달러라도 그렇지.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도대체 뭐 때문에 내놓으라는 거야? 근거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장관, 총리 이런 사람들도 이거를 창피하게 여기면 자기 전두환 대통령이 엉뚱해도 너무 엉뚱하다. 창피하다. 그 낙하산에가 이제 수상이 됐어. 낙하산에가 수상이 되면은 의뢰인 미국 가서 레이건 대통령 만나잖아. 만나고 왔어. 그러고서는 낙하산에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40억 달러를 가지고 방문했어. 각하, 전두환 대통령 각하, 제가 60억 달러를 마련하려고 애를 썼는데 60억 달러를 마련을 하려고 그러면 제 위치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권 마련한 돈이 40억 달러이니 이걸 좀 받아주십시오. 여기 이걸 지휘자는 이렇게 엉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25 때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할 때 모든 이하의 주의관과 모든 참모들이 전부 인천 상륙작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메가드 혼자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지도자는 이러한 엉뚱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억 달러 중에서 10억 달러를 헐었어. 10억 달러면 당시 뭐 1조 2천인가 뭐 나왔죠. 그걸 헐어가지고 한강을 만든 거예요. 옛날에 한강은 그대로 둬가지고 비가 오면은 우수가 져서 논밭이 떠내려가고 비가 오지 않으면은 가뭄이 지면은 그냥 그 똥 오줌 냄새가 멀리 심리 밖에서도 막 나고 이 아주 골칫덩이가 한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강 그 모래사장은 하얗지만은 가면 아주 똥내가 나. 이거를 54.6km인데 40km면은 100미 아니야. 40km면 100미. 54.6km인데 이것이 그 평균 너비가 한강의 너비가 1km예요. 1km. 그러면 1km라고 하면 이거 호수예요. 그 호수의 길이가 54.6km가 되는 호수고 호수거지가 210만 평. 그 다음에 그 한강변에 그 덤프트럭 2대가 다닐 만한 콘크리트 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오폐수를 전부 걸러 보내서 그 정화시설을 4군데다가 정화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오늘날의 아름다운 한강을 만든 거예요. 이거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700만 원을 주고 조선일보에 제가 제 책을 전두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이제 광고를 할 때 전두환이 한강이 아름답거든. 한강이 아름답거든. 전두환을 기억하라. 한강이 얼마나 아름다워. 저런 강 없어요. 미국의 강, 프랑스의 강, 선물해요. 저렇게 아름다운 강이 없어요. 그런데 저 한강을 멋있다 이런 사람들이 그 강을 이런 전두환 대통령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걸 탄생시켰다고 하는 것을 아는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처음 알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를 오늘 불러주신 회장님의 안목이 훌륭하시다.
그러면은 전두환 대통령 또 하나 한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데 한국 원자력 있잖아. 한국형 원자력. 그거 원자력계의 최고 학자가 누구냐 하면은 한필순 박사야. 한필순 박사. 우리나라 경수로 중수로 다 있는데 중수로 연료, 경수로 연료 이런 걸 살려고 그러면은 그 연료를 하는 나라가 프랑스, 뭐 이런 미국 이런 나라가 굉장히 고압적이고 이게 돈도 돈이지만은 이게 더러워.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한필순 박사를 불러가지고 중수로 연료 공전 하나 만드시오. 그 중수로 연료금을 만들었어. 만들어 보니까 또 가서 손을 꼭 쥐고 한 박사. 경수로 연료 공전 좀 하나 만드시오. 경수로 연료금 만든 게는 엄청 힘들대. 중수로 연료금 만드는 것보다. 근데 그거를 만들었어요. 예. 그거를 만들고 나니까는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한필순 박사를 청와대로 불러. 시간이 됐나요? 네. 한 박사를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여보, 한 박사 두 손을 이렇게 잡는 거 당신 진짜요? 당신 참 애국자야? 그래서 또 뭘 또 시키려고 나? 여보, 이게 미국이 말고 자기가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이 저렇게 뭐 자기네 거라고 자기네 기술이라고 보고 뭐 이러는데 아무도 우리가 태클을 걸 수 없을 만큼 한국형 독자적인 것을 만들 수가 있겠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원자력계에서는 불가능한 거라고. 이 불가능한 거를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얻어맞겠더래. 네. 그래서 글쎄 그건 좀 이렇게 하니까는 여보 한필순 박사 포항제철 누가 만들었어? 그거야 박혜준 어른께서 만드셨죠. 포항제철에 그 포항에 모래사장밖에 없었잖아. 모래사장인데 그거 모래사장에 그거 포항제철을 만들어 놨는데 그 맨땅에 헤딩을 했는데 그 당신도 맨땅에 헤딩 한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여보 당신이 박태준이 되든지 아니면 박태준을 어디서 찾아오든지 만드시오. 얼마면 되겠어? 그러니까 10년이라고 하면 얻어맞겠대. 5년은 그게 불가능한 거를 대답을 하고 나와가지고 얼굴에 노란병이 걸린대요. 노란병. 시공을 전폐하고 이제 노란병이 걸려서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웃에 소문이 나고 보니까는 그 젊은 박사 이병영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오더니 왜 그러십니까? 글쎄 내가 5년 이렇게 5년으로 대답을 하고 나왔다고. 그건 세상에서 처음 만든 사람도 있는데 그거 남이 만든 거 그거 우리가 독자형으로 그거 못 만듭니까? 그게 제가 박태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래 가지고 하니까는 그 한필순 박사의 얼굴이 이제 펴진 거예요. 그거 시작을 하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이 먹을 걸 싫어요. 이거를 원청 업체를 이렇게 정부로부터 이제 하청을 받는 원청 업체가 이제 이 한전이 된 거예요. 한전이 원청 업체가 되고 그 원청 업체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미국에서 기술을 가진 컴버스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하청업체로 냅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육사 동기생인데 그 양반은 김성준 박사님이라고 육사에 1등으로 들어가서 2등으로 나온 수재인데 그분이 이제 통신부, 치신부 장관을 하다가 그 양반을 과기부 장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전 사장을 그 육사 14기 중에서 불도구로 이름 불도저로 이름이 난 박정기 씨를 이제 사장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전두환 대통령이 그거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오늘날 한국 경원자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한국도 그 여러분 이거 전두환 대통령 때 자유가 제일 많았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라고 하면 빨갱이들이고 어느 정도 자유화를 했느냐면 통행금지 없애고 연좌제 없애고 그 다음에 왜 그러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는 한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했어요. 관세를 높이 쌓아가지고 외국 상품이 못 들어오게 했다고.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남의 거 사지 않으려면 남한테 팔지도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1980년대에 그거를 외국 제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박 대통령께서는 이거를 달러가 나간다고 해서 외국 유학도 정부가 뽑아서 보내는 유학만이지 개인적으로 유학을 못 받게 했어요. 어디 미국으로 또 달러를 보내고 미국으로 뭐 출장을 가고 해요. 그 달러 나간다고 해서. 그 전두환 대통령 이거를 해 이민까지 막 하라고 그러고 마음대로 해 송금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 이게 갑자기 이게 이 한국에서는 600달러에 팔고 있는 테레비를 외국에서는 더 좋은 테레비가 200달러에 들어오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 한국 기업 다 나눠서. 그러니까는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면은 창의력을 기를 수밖에 없고 창의력을 기르려고 하면은 자유가 무한대로 확대되겠다. 그래서 교복도 자유화하고 모든 게 자유화예요. 지금은 전두환 대통령 때 이 자유공간이 100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자유공간은 10도 안 돼. 10도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 위대한 그 대통령을 지도자를 가지고 지금 이 시궁창에다 놓고 이런 오는 놈 밟고 가는 놈 밟고 아니 5.18의 진실을 규명한다고 2019년에서부터 2023년까지 말까지 광주 사람 107명을 불러 올려서 그 사람들한테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9급 공무원까지 공무원 직책을 부여해가지고 임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5.18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그래서 4년 동안 519억 원을 썼는데 쓰고 나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게 5.18이 민주화 운동인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악마여야 되는데 그 악마 짓이 뭐냐면은 1980년 5월 21일 낮에 전남도청 앞에서 양민을 학살했다는 거. 발포 명령을 내려가지고. 근데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걸 발견을 못했어. 4년 동안. 광주 사람 107명이 올라가지고 519억으로 4년 동안 쓰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것도 찾지 못하고 발포 명령 자체가 있었다는 것도 찾지 못해요. 그럼 전두환이 그런 발포 명령이 있어야 5.18이 민주화 운동인 건데. 그렇죠. 그리고 운동이라고 보면은 새마을 운동이 운동이에요. 또 프랑스가 독일에게 독일이 프랑스에게 점령됐을 때 레지스탕스 운동이 프랑스가 독일에게 히틀러에게 점령이 됐을 때 레지스탕스 운동. 그러면
영어로 무브먼트라고 하면은 지휘자가 있어야 돼,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기관이 있어야 되고, 슬로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5.18은 열흘 동안에 툭탁툭탁 정부하고 광주하고 싸운 건데, 거기 무슨 그게 운동이야? 이게 충돌 사건이지. 이게 운동이라고 그런 거니 웃기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너무나 왜곡된 거예요. 역사를 잃으면은 국혼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군대 독일이 점령됐는데 독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약하고 술 먹고 자포자기하고 뭐 이기심에 이제 호덕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1807년에 독일의 그 학자인 그 피시테, 독일 국민에게 고함.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프랑스가 독일에게 망한 것은 독일이 프랑스에 망한, 나폴레옹 군대에 망한 것은 군대가 약해서도 아니고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다. 독일 사람들이 국가 혼이 없어, 애국심이 없어,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 그 이기주의가 독일을 망친 겁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 46년 후에 독일의 대원수 몰트케 원수 대장 위에 별 5개 몰트케 대원수가 프랑스를 좀 대파시키고 승승장구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연변에 이제 독일 국민들이 나타나서 박수를 치니까 그 몰트케 장군이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 병사들에게 애국심을 길러준 학교 선생님들의 덕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대로 할 거예요. 지금 이게 갈등의 불이 떨어지고 지금 급한데 어떻게 문제고 그걸 교육을 통해서 국가혼을 길러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한문을 배우는데 몇 사람 많았고, 그게 서당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일본에 들어오니까는 유치원들이 전국에 생기고,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생겼는데, 교과서가 생겼잖아요. 그 교과서에 처음으로 한 것이 부모의 효도고, 정결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에 피해 끼치지 말고, 이런 거를 이게 도덕교육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도덕교육이 이제까지 유지가 되어다가 언제 없어져 버렸느냐 하면은 김대중이가 집권해가지고 김대중이에 의해서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 이해찬이가 없어졌어요. 도덕교육이 없어요. 꼭 부모한테도 소송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젊은서 그 이후에 길러진 아이들은 이게 훈육이 된 아이들이 아니라 사육된 아이들이에요. 이게 짐승처럼 살쾡이처럼 고약하게 사육된 짐승들. 그 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면은 민주주의 뜻이 뭐냐?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시간이 됐나요? 얼마? 네. 지금 무슨 얘기한다고 중대.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지. 그죠?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우리의 행동 강령이 안 나와. 국민이 주인인데 거기서부터 뭘 해?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 제가 1987년 미국의 미 해군대원의 교수로 가면서 그때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뭐냐?
이게 첫째가 이제 모노톤 소사이어티, 아주 사회가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헤테로지니어스, 아주 다양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분야에서 왕이고 어떤 사람은 이 분야에서 왕이고, 내 의자는 저 분야에서 네 번째 의자고, 이렇게 그 분야가 다양한 게 민주주의예요. 그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우리 인류는 발전해야 되잖아. 내일이 오늘보다 좋아야 되잖아. 그럼 내일을 오늘보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여러 사람들이 토의를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지혜를 동원을 해서 수렴을 해서 그 수렴된 지혜를 가지고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내는 정치 시스템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동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셋만 모여도 뭐 한 10분간 뭐 얘기하다 보면 저놈하고 나하고는 원수야. 너 나가. 싸워. 지 의견하고 틀리면 싸워. 그럼 일본의 민주주의는 어떠냐? 일본 사람들은 기업이나 무슨 뭔데 모든 분야에서 토의를 해. 토의를 하는데 토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토의를 참여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돼. 기분을 상하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을 유리그릇 대하듯이 조심스럽게 대해서 상대방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해. 이게 그런 훈련이 안 되니까 집에서도 뭐 부부한테 뭐 예산을 내던진 얘기가 이제 부인한테 가슴에 칼을 꽂는 얘기도 하고 뭐 이게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보면은 말을 엄청 조심해요. 상대방 기분 안 상하게.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은 남이의 전봇대를 뽑아서 이를 쓰시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것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들어온 첫걸음이었다고. 그러면은 전봇대는 공공재 아니에요. 공공재. 그 공공재를 뽑아서 자기 이빨을 쑤셔.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자유방임주의가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문제점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하지 보다 나은 내일을 창조하기 위한 민주주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게 그러면 또 뭐냐? 이 대한민국에 모든 조직이 있는데 모든 단체고 이런 단체도 있고, 오늘 동참회도 있고, 뭐 라이언스 클럽도 있고, 로타리 클럽도 있고, 많은 또 향후회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데를 통해서 이게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방법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혜가 솟아나게 격려해주고. 그 전에 제가 어느 기업에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냥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 그 끝난 다음에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그때 제가 토의가 내는 위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그거를 실감을 했는데, 실감을 하는 경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한 채를 짓는데 그거를 기간 내에 아주 촉박한 기간 내에 그때 지어주면 값을 2배를 주겠다고 했대. 빨리 지어주면. 욕심은 나고 빨리 지을 방법은 없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요. 그럼 거기에 집을 짓는데 필요한 미쟁이고 무슨 게이트쟁이고 전부 거기에 집을 짓는데 참여하는 업자들을 전부 집합을 시켜가지고 토의를 시켰더니 방법이 나오더래요. 이게 토의가 내는 위력이다.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소위로 근무하고 월남에 가서 소위 중위 대위 그 포대장까지 4년 동안 하면서 제가 병사들보다 위에 있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소위가 대장님한테 제가 소위 우리 중대장이 얼음판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있었는데 양평에서 그동안에 제가 소위가 이제 대위 노릇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대장님한테 가서 저 지시사항을 적고 내려오면은 이제 따로 다른 대위들은 막 눈살을 찡그리고 빨리 퇴근해서 이게 이직고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귀찮은 얘기만 자꾸 대대장님이 하니까 근데 저는 생글생글 웃거든 소위가 그러니까 대대장님이 지소위 알겠어요? 예 알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예 문제 없습니다. 문제 알기는 제가 뭘 알아. 뭐 문제 없기는 뭐가 문제 없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문제 없습니다. 와가지고서 이제 뭐 하사관들 모아놓고 분대장들 모아놓고 야 나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수학하고 영어만 배우다가 왔기 때문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대장님께서 이렇게 질 때 이거 뭐야 무슨 얘기야? 이렇게 까마. 내 능력의 한계를 부하들한테 까마. 그래 부하들이 날 도와주잖아요. 그 부하들이 저들이 낸 아이디어를 저들이 수행하니까 주의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해서 군대는 뭐 청살 없는 영창이라고 하는데 자유가 없는데 저는 제 자유의 공간은 아주 무한대였어요.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소위 중위 대위 때도 그런 병사들을 가지고 병사를 단 한 번도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이 내가 이런 거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아는데 이거는 나는 몰라. 이렇게 깨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권위를 여러분 권위란 이 세상에서 버려야 얻는 것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권위야 권위. 권위는 버려야만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대한민국 경영, 제가 국방장관을 누가 시켜주면 제가 그거를 경영의 그 민주화, 토의화, 병영 토의 문화를 제가 정착시키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정말 그런 토의 문화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토의 문화를 지금으로부터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시간이 있죠. 근데 제가 좀 말 시키면요 10시간은 해요. 근데 10시간 해도 재미있대.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일본의 의미, 여러분 일본 하지만 일본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신세가 됐겠어요? 조선족이 됐거나 중국의 조선족이 러시아의 무슨 쪽이에요? 고려족이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 대통령이 너무너무 억울해요. 이 양반이 지금 IMF가 내일 모레 올 텐데 그 IMF가 내일 모레 왜 오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 그냥 중공업을 육성하니까 이 기업 저 기업 전부 너 그런 기계 사냐 나는 이런 기계 산다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기계를 사다 보니까는 기계가 많은 거예요. 기계가 공작 기계가 그러니까는 이게 기계당 가동률이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많아. 네. 근데 이런 거를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 시작했을 때에 이게 이 물가가 44.2%였어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투스타
별 둘 달고 보안사령관으로서 보고를 할 때에 이게 제일 자기가 자신이 없는 게 경제예요, 경제. 그래서 경제를 배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보안사령관 투스타로 김재익도 불러서 아침에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학자들, 기업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이조 시대에 왜 임금이 경연을 했잖아, 공부를 했잖아. 그런 식으로 전두환이가 경제 지식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44.2%라고 그러니까 저축률은 제로예요. 저축을 안 하고 모두 돈 있는 사람들은 쌀을 사재. 그러니까 물가는 쌀이 주도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삼척 동자도 알아. 그거는 뭐 경제학자만 알고 일반 국민을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물가를 잡는 능력은 전두환 대통령한테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물가가 쌀이 물가를 선도하니까는 은행에 놓으면은 그까지도 뭐래. 그러니까 쌀을 사자는 거야. 쌀을 사자면은 하룻밤 자고 나면 2배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심리전을 쓴 거예요. 양곡을 많이 해가지고 트럭을 해가지고 높이 싸가지고 거기가 양곡 수송 차량 이렇게 써가지고 서울 시내를 뺑뺑뺑뺑 돌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유 이제 양곡이 많이 풀린데 이런 승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시킨 것은 전부 100%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없으면 전두환 대통령도 없고 전두환 대통령이 없으면 박정희 대통령도 없어. 한강의 기적의 반은 박정희 대통령, 반은 전두환 대통령.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보다 더 재미난 얘기들이 제가 오늘 6권 책을 가지고 왔는데 몇 권 안 돼. 나는 힘들게 여기까지 낑낑대면서 가지고 왔는데 저 밖에 있는 거는 불과 몇 개 안 돼. 예. 이거 안 읽으시면 여러분 많은 거예요. 애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신념이 있어야 이게 애국을 할 거냐. 이웃을 동화시킬 거 아니야. 이웃을 계몽시킬 거 아니야. 내 실력이 없는데 이웃을 어떻게 계몽시키냐고. 아 전두환 대통령 훌륭해, 뭐 이승만 대통령 훌륭해, 이거 가지고 애국이 되느냐고. 뭘 알아야지 내용을. 전두환 대통령이 뭘 어떻게 훌륭해갖고 무엇이 어떻게 억울하게 돼 있는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이 어떤 나라고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뭐 책을 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떠돌아다니고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그 실력이 텔레비 실력이고 그 실력이 유튜버 실력이라고. 이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은 이게 차별화가 없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독서를 해야 돼. 우리 한국의 독서는 한 달에 0.7권이에요. 미국, 일본은 7권이야. 그것도 한국의 0.7권도 전부 좌익책이야, 좌익책. 예를 들어서 좌익의 책 한 권 쓰면은 우리 그 감옥에 갔던 지난번에 그러니까 조국 같은 사람이 책을 써도 몇십만 권 팔려. 조국이 앞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무슨 내용이 나오겠냐? 그 책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겠냐고. 그 몇십만 권 팔려. 이거는 감옥에까지 가면서 저희가 사실을 들춰내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애면을 해. 그 어떤 때는 내가 아이고 이런 국민을 위해서 내가 왜 감옥을 가야 돼? 그래서 이 필요하신 분은 저 밖에 가셔서 그 전에도 뭐 이제 그 강연 몇 군데 다니면서 했더니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책을 거들떠보시도 않더니 제 강의 듣고 나니까 서로 살려고 해서 책이 모자란 경우도 있고 책이 모자란 경우에는 연락처를 알으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되고 그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그래서 제가 요담에 저를 다시 부르시면 한 5시간짜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열광해 주신 지만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만은 박사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정작 오늘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마 한 번 더 풀러달라는 뜻인지 또 지만은 박사님께서 연세도 있으신데 자꾸 감옥을 들락거리니까 아마 예민한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실 저 바깥에 지만한 박사님이 직접 집필하신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 여기 대부분 다 이렇게 여유 있으신 분들이고 또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국가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책 사가지고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정말 국가혼이 없이 사는 것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가혼이 뭡니까? 애국심입니다. 여러분 알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윤리도덕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사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좀 이따 드시고 제가 말할 때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하면은 민족 중흥의 자세.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민족 중흥을 제대로 알려면은 국민 교육 현장만 머릿속에 넣어 있으면은 왔다리 갔다리 안 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삶의 좌표가 지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국가다운 국가, 나라다운 나라, 그리고 선진 강국이 된다면 지금도 국민 교육 현장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꼭 저 바깥에서 책 좀 사시고 돈이 없어 못 사시고 책이 꼭 읽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TK가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TK가 잘 단결해야 됩니다. TK마저 단결하지 못하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꼭 뭡니까? 죽어봐야 저승을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그래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TK는 신라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상으로 TK가 제발 좀 단결해달라. 제가 지도자로 있든 없든 간에 좀 단결해서 정말 국가의 근간을 지켜가는 마지막 보루로, 마지막 세력으로 남아달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해 주신 지만은 박사님에게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2025년도 제6회 나라사랑 인문학 강좌를 모두 마치고 사진 촬영 후에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오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사진 촬영에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나가면 돼? 그리고 저 맨 뒷좌석에 지금 세팅이 안 돼 있는 잠깐만, 이우동 총장. 잠깐만, 저 나중에 오신 분은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보영 명예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고요. 네, 박근희식 수석부회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재원 강사 참석하셨고요. 예, 제가 이거 잘 안 보여서 그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빨리 사진 찍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자리 두 테이블은 그게 아마 세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자, 빨리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저 박영환 국장 앞으로 안내를 해주세요.
김창수 총장님, 빨리 김장수 걸려.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현재 한 290명이 오셨기 때문에 단체 사람 빨리 앉아 계시는 분, 저 뒤에 인물 잘 생기는 분 빨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저 박영환 국장 빨리 안내해가지고 빨리 오시도록 하세요. 빨리 오세요. 저 앉아 계시는 분 나오세요. 일로 오세요. 저 안경 쓰신 분 나오세요. 자, 앞으로 3분 내로 사진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촬영하세요. 촬영.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